정말 오랜만에 축구팬들의 속이 시원하게 뻥 뚫렸습니다. 김도훈 감독이 이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6월 6일 현충일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싱가포르와의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원정 경기에서 무려 7골을 꽂아 넣는 폭죽쇼를 보여주며 싱가포르에게 7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경기로 대한민국은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이후 34년 만에 다시 싱가포르를 상대로 7대0 승리를 거뒀으며 6월 11일 화요일에 다가오는 중국과의 홈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3차 예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물론 싱가포르와의 전력차를 가늠해 보았을 때 어찌 보면 당연한 승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홈에서 해외파 멤버들을 데려와 풀타임으로 굴리고도 싱가포르와 깝깝한 경기를 치른 클린스만, 그리고 역시 홈에서 태국과의 경기에 1대1로 비긴 황선홍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대량 득점뿐만 아니라 경기력까지 충분히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날 전반전에 선제골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강인 선수였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을 키퍼가 간신히 막아냈고, 주민규의 앞으로 공이 떨어졌을 때 이강인에게 패스를 찔러 넣었고, 이강인은 타라시아급 스텝오버 개인기를 보여주며 오른발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반 20분 김진수가 올린 크로스를 주민규 선수가 깔끔한 헤더로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주민규는 A매치 3경기 만에 데뷔골을 만들어냈으며 역대 두 번째로 최고령 데뷔골이라는 재미있는 기록도 달성하였습니다. 이강인과 주민규의 맹활약으로 기분 좋은 2대0 스코어로 전반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은 후반전에 캡틴 손흥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골폭죽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민규가 왼쪽에 있는 손흥민을 보고 넓은 시야로 정확하게 찔러준 패스를 손흥민 선수의 월드클래스 드리블과 슈팅으로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골은 마치 해리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이 생각날 정도의 멋진 득점이었는데요. 특히 주민규가 손흥민에게 찔러준 패스는 해리케인을 연상케 했습니다. 실제로 해리케인이 미드필더로 축구를 시작해서 패스가 매우 좋은 것처럼 주민규 역시 미드필더로 축구를 시작해서 패스가 훌륭한 편인데요. 이 패스 말고도 이날 경기에서 주민규 선수는 그야말로 주리 케인의 활약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주민규 선수는 이날 데뷔골에서 해리 케인의 세레머니를 따라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해리 케인에게 완벽하게 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주민규 조연, 소니, 주연의 월드클래스 득점의 여운이 채가시기도 전에 2분 뒤 또다시 어마어마한 골이 터져버렸습니다. 주인공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강인이었는데요. 시작은 또다시 주리 케인, 주민규였습니다. 한국의 공격 전개 과정에서 주민규가 오른쪽으로 뛰어가는 이강인에게 침착한 패스를 보여주었고, 이강인 선수가 강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근데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 골에 특히 놀라하면서 주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강인 선수의 두 번째 골이 세계적인 월드클래스 은바페 선수의 전매특허 슈팅과 똑 닮았기 때문입니다. 은바페 선수의 시그니처 동작 중 니어포스트로 반박자 빠르게 때리는 슈팅과 이강인의 이번 왼발 슛을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치 은바페가 이강인한테 밀착가해라도 시켜준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채 3분이 지나지 않은 채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슈팅이 또 한 번 포문을 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대표팀에서 슈팅을 아끼고 패스와 플레이메이킹을 하는데 주력했었는데요. 이날은 빌드업 과정을 주민규에게 양보하고 본인은 슈팅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슈팅에만 전념하는 손흥민이 얼마나 무서운 선수인지 이날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손흥민과 이강인의 월드클래스 플레이들은 일본에도 공포심을 안겨주었는데요. 혹시나 한국이 톱시드를 차지하지 못하여 최종 예선에서 한국과 만날까봐 마음 졸이며 한국의 경기를 지켜보던 일본 축구팬들은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질려하는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강인의 선제골은 정말 대단하네. 굉장히 깨끗하게 무심코 육성으로 우아라고 소리질렀어. 쿠보와 이강인은 이미 실력적으로 큰 차이가 난 것처럼 보여.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아. 7골 폭격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S급 흥민이 형과 강인이 형은 아시아에서 별개의 존재들이 아니냐고. 말 그대로 아시아 레벨에서 볼 수 없는 플레이를 본 일본 축구 팬들은 눈이 호강하는 한편 동시에 오금이 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득점쇼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5대0이라는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기에 이날 맹활약한 주민규와 이강인을 빼고 올 시즌 타라시아급 플레이를 보여줬던 황희찬과 배준호를 차례대로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약속이나 하듯 득점을 기록하며 7대0 대승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속팀 스토크시티로부터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배준호 선수는 이날 자신의 성인 국가대표팀 데뷔전에서 무려 데뷔골을 넣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짧은 출전 시간에도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주며 본인의 클래스를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와 바통 터치하여 다소 어색할 수 있는 원톱 자리에 섰던 황희찬 선수는 후반 82분 박스 앞 혼전 상황에서 특유의 집념으로 득점을 기록하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편 이날의 충격적인 스코어를 눈앞에서 지켜본 일본 축구 팬들은 제발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한국이 승리를 거뒀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내었는데요. 이 경기를 혹시라도 비기기라도 한다면 최종 예선에서 한국과 일본이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팬들의 우려가 가득한 댓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한국과 호주 중에 누가 톱시드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으로서는 일단 한국과의 대전은 피하고 싶으니 한국이 톱시드를 획득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한국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호주보다 훨씬 싫고 까다로운 팀이야. 한국의 레벨이라면 사실 2차 예선의 성적이 전승이 아닌 것도 이상하지. 어떤 상황이더라도 가급적 한국과는 붙고 싶지 않아. 토미야스와 쿠보 같은 스타들이 부상당해서 내보낼 수 없고 튼튼한 한국인 선수를 부러워하는 게 일본인의 본심이지 않을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약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아시아에서는 최고 수준의 팀이 맞지. 사실 이날 싱가포르와의 경기는 김도훈 감독의 임시감독 데뷔전이기도 했는데요. 너무나도 짧은 준비 시간에도 앞서 황선홍과 클린스만의 악몽을 떠올리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우려했던 축구팬들의 걱정을 김도훈 감독이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김도훈 감독은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술에서 주민규와 손흥민의 조합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찾아내서 앞선 황선홍과 클린스만의 감독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역량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김도훈 감독은 팀 관리 문제 등 울산 재임 시절 당시 비판을 받긴 했으나 2020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낸 만큼 적어도 아시아 레벨에선 좋은 성과를 거둔 감독입니다. 다만 아직 첫 경기이고 상대가 약팀 싱가포르인 만큼 속단하긴 이르고 무엇보다 중국전에서 김도훈 감독의 역할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감독 역량을 논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부담이 많이 되었을 텐데 임시 감독을 맡아준 것에 대해 한 명의 축구팬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고마울 따름입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돌아온 정우영 선수입니다. 정우영 선수의 포지션이 바로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자리인데 정우영이 나간 이후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정말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1년 만에 복귀한 정우영의 모습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스텝업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정우영 선수는 장기인 롱패스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한국의 공격을 도왔는데요. 빌드업 과정뿐만 아니라 수비 역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비가 뚫렸나 싶으면 정우영 선수가 벌써 가서 자리하고 있고 어느 공간이 비었나 싶으면 정우영 선수가 이미 커버하고 있었는데요. 호날두, 네이마르와 같은 세계적인 공격수들이 널려있는 사우디리그에서 뛰어서일까요? 상대가 약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날의 숨은 MVP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서는 정우영의 후계자를 빠르게 찾아야 하는 게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홈에서 열린 C조 예선 경기인 중국과 태국의 경기는 중국의 졸전 끝에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경기의 결과로 3차 예선을 확정지은 한국과 달리 중국은 다음 경기에서 한국에게 지게 될 시 정말로 월드컵 예선 탈락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11일 화요일에 열리는 중국과의 경기는 중국에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경기가 과열될 경우 발생하는 특유의 소림축구에 한국 선수들이 다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반드시 이겨서 자력으로 톱시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멋진 플레이로 대승을 거두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찰진TV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